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올해 상반기 공모주 최대어로 꼽히는 SKI 테크놀로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자회사인데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기업 설명회가 있어서 저희 머니투데이 기자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SKIT 노재석 대표가 직접 나와서 현재 분리막 시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회사의 경쟁력 등에 관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최근에 LG와의 합의금 이슈도 있고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진행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SKIT가 어떤 회사고 간다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SKIT는 이제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2004년에 국내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리튬이온 분리막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연건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이 배터리 분리막인데요. 그래서 2005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이 업력 15년을 자랑하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019년 4월에 SK 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부문에서 분사를 해서 지금 SKIT가 됐다고 합니다. 이 보통 배터리 4대 주요 소재라고 하면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개를 꼽는데요. 2차 전지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 음극재에 저장돼 있던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전자도 같이 동선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양극재와 음극재가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이제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만들고 리튬 이온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분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봐도 분리막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배터리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 그 다음이 분리막, 음극재, 전해질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SKIT의 매출 비중을 보면 매출의 99%가 분리막 매출인데요. 이 매출의 1% 정도 이 FCW라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도 하는데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분리막 안에서도 보면 이 전기차용 분리막이 56% 그리고 IT 기기용 분리막이 43%인데 향후에는 이 비중을 전기차 분리막이 70% 그리고 IT 분리막이 20% 그리고 신사업인 FCW 사업이 한 10% 비중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이 배터리 분리막의 종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습식 분리막과 건식 분리막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습식은 화학 첨가제를 사용해서 분리막을 만드는 방식이고 건식은 이 물리적으로 필름을 잡아당겨서 만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막은 리튬 이온만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필름의 미세 구멍을 균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습식은 기공 사이즈가 더 작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건식은 물리적으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 구멍도 상대적으로 크고 그리고 균일하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 습식 분리막을 만드는 글로벌 탑티어 회사가 4곳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SKIT라고 합니다. 또 이 분리막 사업의 특징으로는 고정비가 높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조 원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생산시설 투자 비용과 감가상각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고정비가 높다는 거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이익률은 더 높아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습식 분리막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면 18.9%인데 이거는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2배나 더 높은 수준이고요. 기술 경쟁력 얘기도 잠깐 하자면 습식 분리막은 또 다시 공정 기술에 따라서 동시연신과 축차연신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동시연식은 이제 분리막을 만들 때 이 보통 이제 가로 세로를 이제 당겨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연식은 말 그대로 동시에 가로 세로 비율을 일정 비율로 당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축차연신은 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각각 따로 늘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SKIT는 이 축차 연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축차 연신의 특징은 가로 세로 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의 수요에 따라서 이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당연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인데요. 이 그중에서 SKIT가 속한 탑티어 습식 분리막 시장 규모로만 보면 2025년까지 연평균 34%의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습식 분리막은 글로벌 탑4의 과점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2023년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호재라는 얘기겠죠. SKIT는 현재 한국과 중국, 폴란드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생산 시설을 적극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풀가동 기준으로 올해 생산 능력이 13.6억 제곱미터인데 이게 2024년에는 이보다 2배 늘어난 27.3억 제곱미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경쟁사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는 1위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을 볼게요. 지난해 매출액이 약 4,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34% 그리고 12% 증가했는데요. 이 KTB 투자증권에 따르면은 2023년까지 연평균 40%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 간단한 기업 기후 설명이었고요. 이 간담회 현장에서 노재석 대표하고 간단한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분쟁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SK가 LG 쪽에 한 2조 원가량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어떤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노재석 대표는 이 모 회사 SK 이노베이션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우리의 판매에는 실제로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향후 새로운 배터리 모델 공급과 지속적인 공급 증대를 위한 LG와의 협력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 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해 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분리막이 필요가 없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분리막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재석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뭐 개발 중이긴 한데 이게 상용화하려면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용화 하더라도 제조 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전해질, 액체 전해질 배터리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도 어쨌든 전고체도 하나의 이제 사업 부문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소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폭스바겐 같은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우리가 자체 생산하겠다고 하는 이제 이슈가 있어서 뭐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던 그런 이슈가 있었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배터리 셀 업체가 생산을 하건 아니면 완성차 업체가 생산을 하건 우리가 분리막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수요에는 큰 변함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배터리 화재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회사 분리막을 채용한 배터리에서는 발화나 폭발 사고가 없었다. 그렇긴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화재 사고에 대비를 해서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의 소재 내재화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당분간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미국 시장은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분리막 수요가 크지도 않고 또 뭐 시설비나 운영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뭐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겠죠. 이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공모가가 정해지면 다음 주죠.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공모가 범위는 한 주당 78,000원에서 105,000원까지인데요. 이거는 주요 배터리 소재 업체의 평균 EV 에비타인 48배의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범위를 정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제 비교 대상이 됐던 배터리 업체가 중국의 셈콥이라는 회사하고 국내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스, 포스코케미칼, 첨보 해서 총 6개 기업이 비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공모가에서 최상단이 이제 10만 5천 원으로 공모가가 정해지면 시총은 공모가 기준으로 한 7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상장 첫날 따상을 하는 거겠죠. 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또 바로 상한가로 가는 따상을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따상을 하게 되면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무려 19.5조 원, 그러니까 19조 5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PER 기준으로 하면은 140배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비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단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 시총이 24.5조 원이고 지주사 SK가 21.1조 원인데 이것만 놓고 봐도 조금 비싸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모주 받으신 분들이야 뭐 큰 걱정 없겠지만, 공모주를 못 받으신 분들이라면 상장 첫날 따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따상한 가격에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SKIT 공모주 청약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모주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점 때문인데요. 이게 올해부터 청약 제도가 조금 바뀌었죠. 기존에는 청약 증거금을 낸 금액대로 비례해서 공모주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부익부 빈익빈 아니냐 해가지고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 금액과 상관없이 균등 배정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었는데, 이게 증권사별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막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터서 중복 청약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공모주 청약이 너무 이제 과일로 치닫다 보니까 이 당국에서 이 좀 규정을 바꿔서 빠르면 오늘 6월부터는 이제 중복 청약은 안 되고 한 사람당 한 개 증권사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SKIT가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공모주가 아닌가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를 살펴보면 이제 해외 증권사 2곳을 제외하고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 5곳이고요. 그럼 배정 물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지금 예상으로는 뭐 증권사 한 곳당 잘 받아야 뭐 한 주에서 2주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 주식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어떻게 될까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공모가가 10만 5천 원으로 정해지고 첫날 따상을 했다고 했을 때 한 주를 받으신 분은 첫날 차익으로만 이제 16만 8천 원이고 세 주를 받으셨다면 50만 원, 다섯 주를 받으신 분은 84만 원의 이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는 못 받겠지만 클릭 몇 번으로 뭐 최대 80 몇만 원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남는 장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여러 곳에 계좌를 트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참고로 이 비대면 계좌 개설 같은 경우에는 20일 제한이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대포 통장 개설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뭐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만들면 20일 이내에는 다른 증권사나 은행의 계좌를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인데 이게 요즘에 좀 찾아보니까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데에서는 좀 우회적으로 이게 20일 규제를 피해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많이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나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SKIT가 상장을 하면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에 특례 편입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예상하기로는 SKIT의 시총이 한 1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코스피 200에 편입하게 됐을 때 약 2,500억 원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SKIT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